예, 안녕하십니까. 농업환경연구과 정원건입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는가요? 예. 예, 지금 연구소에서도 같이 화상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과수 화상병 예찰 방제 교육인데요. 주로 병증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장에서 예찰하실 때 어떤 게 화상병 병증인지를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넣어놨고요. 예찰 요령 같은 것들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찰하려고 하는 대상 병이 과수 화상병인데, 그 화상병의 병원균은 세균입니다. 우리 보통 식물에 보면 곰팡이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세균이고요. 세균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곰팡이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에 가까운, 바이러스 크기에 가까울 정도 아주 작은 병원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방제를 한다든지 다루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방역법상에서 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는 안 되는 금지 병해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과수화상병이 이제 미발생국으로 이렇게 거의 미발생국 지위를 영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발생국이 되는 순간, 우리 발생국으로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과를 미발생국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발생국이 되는 순간 미국이라든지 유럽, 뉴질랜드 이런 데 사과가 굉장히 품질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그쪽이 지금 발생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상병 발생국에서는 수입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발생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다 풀려버리는 거죠. 사과도 막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국제 무역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어위니아 밀로보라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금은 마른병이라고 토착병으로 화상병하고 좀 유사한 어위니아 피리폴리에라는 병도 세균병입니다. 이 병도 지금 화상병하고 아주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림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이렇게 배지상에서 배양을 해보면 이렇게 하얀 콜로니, 세균 덩어리들인데, 이 세균 덩어리 안에는 좋게 한 수십억 마리, 수천억 마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마리를 확대해 보면 1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그런 세균인데, 1마이크로면은 그냥 세포 안에 살면서 세포막으로 왔다 갔다, 또 물관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식물 안에 감염이 돼 있으면은 그 식물이 죽어야 이 세균도 죽는 그런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에서 작년에 2군데 나온 거기까지 있고요. 가지금은 마른병도 증상이 비슷한데, 일단 이거는 검역 금지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도가 이제 덜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 경기도 화상병하고 비슷하게 지금 예찰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요 지대를 경계로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안동에서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이제 발생 초기에는 병증이 이게 처음 병증 나오고 한 5일 이내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3년생 나무에서 잎의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나오는 이 자루에서 들어오는 이 부위에 보면 갈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괴사되었고요. 약간 이쪽도 약간 잎이 희미해지면서 좀 빛깔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인데, 급격하게 그리고 어떤 전지에 의해서 감염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전형적인 병증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거나 혹은 뭐 감염된 그 나무 자체가 감염돼서 나오는 경우는 뭐 이런 전형적인 병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밭의 경우는 여기 적심을 했습니다. 3년생이기 때문에 가지를 한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신초 연한 순 상태에서 이렇게 적심을 했기 때문에 식물의 저백이 감염된 저백이 계속 붙어서 나간 거죠. 그래서 한 밭이 거의 다 감염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형적으로 이 연맥을 따라서 여기서 적심을 할 때 감염이 된 세균이 이 가지를 타고 들어와서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번진, 또 이 연맥을 따라서 들어와서 번진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에서 들어와서 신초로 번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병증을 관찰하실 때 연맥에서 들어온 이런 흔적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잎 뒷면인데, 잎 뒷면에도 보시면 이 자루 색깔이 약간 갈변이 되거나 혹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연맥 주변에 이렇게 갈변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맥을 따라 병증이 타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균이 그 식물체 안에서 번식을 해서 그 세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즈라고 하는데, 이런 세균 덩어리들이 노출되어서 이렇게 보이면 거의 뭐 95%, 뭐 99% 가수화상병 내지는 가지검은 마른병으로 유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밭에서는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그냥 신초만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마르는 경우에는 이 앞에서 그런 전지를 했던 자국이라든지 또 다른 가지에서 증상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타고 들어온 경우에 이런 병증이 나옵니다. 근데 깨끗하고 나무 전체가 깨끗한데 이 신초만 한두 개가 말라 있다. 그러면 이제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서 잎이 연맥 주변으로 갈변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줄기를 보시면은 여기 약간 물기가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전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이렇게 묻어 있는 이런 것도 전형적인 가수화상병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저백이 그 수액이 흘러내린 듯한 그런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5일 이상 진전되면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벌겋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 시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경과된 사진을 보시면은 열매 주위를 적과를 하면서 감염된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열매로까지 전이가 돼서 열매가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역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잎에도 이런 증상들이 연맥을 따라서 갈변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증상을 이렇게 남기면서 신초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신초가 위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새순이 말라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좀 진전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떤 말라있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전형적인 병증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됐다면 주변에 또 비슷한 덜 진전된 병증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정말 벌이
1km 이상 날아가서 딱 옮기고 온 경우, 그런 우리가 이제 예찰에서 500주 중에 한 주만 나왔다, 그런 케이스는 아마 벌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도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맥을 따라서 병증이 확산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화상병이 어느 정도 한 병증 나오고 나서 한 15일 정도 경과되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가지, 여기서 나온 가지, 여기서 나온 가지, 이렇게 아마 전지를 했다면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것도 10일 이상 경과된 그런 사진인데 뭐 가지 한 가지 전체가 이렇게 이제 말라가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면 한 10일 이상 병증이 확산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후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흔히 불안병이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곰팡이병하고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짝 말라버린 경우에도 초기에 마른 이 꼭대기에 조금 진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연맥 따라 들어온 부분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은색 내지는 갈변되어서 돼 있고,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죽은 조직들은 이렇게 좀 검은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까맣게 되는 혹은 흑갈색, 어두운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체가 이제 말라 죽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이 꽃을 통해서 감염을 시킨 경우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데요. 꽃에서 감염됐다면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열매가 까맣게 변하면서 잎자루하고 같이 그 열매 그 줄기가 연결된 부위까지 까맣게 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검게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번져나간 이 갈변된 이 부위까지를 병증이 좀 진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꽃 감염돼서 확산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에서도 병증이 있는데 뭐 개양이라고들 하시는데, 지금 요거는 유목입니다. 2년생 유목에서 양성 진단이 나온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껍질에 보면 우리 그 화상병하고 비슷한 게 가지 검은 마름병이다 하고 있는데, 역시 병증은 비슷합니다. 이게 화상병도 가지 혹은 줄기가 검은 마름, 검게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이걸 이제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 유목에서도 궤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궤양이 있으면서 위로 말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화상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봤을 때, 이 갈변된 색깔과 정상인 그런 부위가 선명하게 경계를 그리고 있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고요. 좀 이렇게 희미하게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경우가 이제 양성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목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가지금은 마름병 또는 화상병으로 이런 증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금은 마름병은 화상병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증으로는 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로도 찍으면 가지금은 마름병도 양성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리얼타임 PCR로 이제 이 병인지 이 병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병증은 화상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금은 마름병은. 그리고 요 케이스는 지금 그 화상병이 아닌 경우를 지금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안병 전형적인 증상인데, 불안병은 나무 가지에 병이 걸려서 그 가지 걸린 부위 이후로는 다 말라 죽는 그런 그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 같으면은 이쪽에 걸렸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다 말라 죽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안병
불안병으로 보시고, 가지 하나만 유일하게 큰 가지가 쭉 말라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불안병으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불안병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 쭉 죽어 있는 그 가지의 제일 그 경계 부위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그 표면에 약간 밝은 갈색을 띠면서 검은 이런 포자태들이 다다다닥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돌토돌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불안병 병증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뭐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불안병인데, 여기 걸렸다면 이 가지 전체가 탁 마르는데, 특징은 이 가지만 딱 그렇고 다른 데는 전혀 증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불안병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이제 뭐 역병으로 보이거든요. 역병의 특징은 사과나무의 아래쪽, 그 햇빛을 잘 못 받는 아래쪽에서 신초, 새로운 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순의 끝부분, 잎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증상이 없고 이 끝만 살짝 말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역병인 경우가 흔하고요. 혹시나 이런 증세들이 많이 보인다면 의심스럽다 하면 한번 키트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키트를 찍어 보실 때 만약에 이걸 화상병 의심 치료로 보신다면, 죽어 있는 이 부위에서부터 살아 있는 이 부위까지를 잘라서 이 부위를 그 비닐봉지에 넣고 버퍼를 넣고 분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간이 진단 키트 사용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이 진단 키트 안에 이 버퍼, 세균을 우려낼 수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팩, 망치로 때려도 잘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팩이고요. 여기다가 버퍼를 시료보다는 많이 넣어야 이게 나중에 용액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버퍼를 넣고요. 버퍼 양의 한 반 정도 되는 시료 양을 넣고 이렇게 망치로 반반 한 대 대고 때립니다. 그래서 한 0.5cc 정도, 0.5ml 정도를 옆에 시험관에 따내는데, 이 따내기 전에 한 이 상태에서 5분 정도를 좀 방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 세균은 식물체 조직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놔뒀다가 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하면 또 양성이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는 놔두고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더 이렇게 예차를 돌고 와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스트립을 담가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고 나서는 키트 여부를 이제 판독하실 때, 위에 한 줄이 나온 경우를 이제 음성, 이렇게 위에 한 줄 나오고 밑에도 한 줄 나오면 이제 양성으로 판독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제 양성으로 뜨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가요? 예, 이 정도도 일단 있다고 보고 그 시료 채취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트로 진단할 수 있는 세균의 농도는 1ml당, 그러니까 1cc, 우리가 아까 그 저백을 한 0.5ml 정도로 옮긴다 그랬는데, 한 1cc를 옮겼을 때 그 1cc 안에 한 4만 마리, 5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들어 있어야 여기에 찍힙니다. 근데 실제 세균은 뭐 100마리만 있어도 또 감염도 시킬 수 있고 또 옮겨서 정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트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좀 민감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죠. 대신 이걸 이제 유전자 진단을 한다면은 리얼타임 PCR 같은 걸 돌리면은 세균이 10마리만 있어도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이 진단, 이걸 간이 진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희미하게 나오면 의심을 하고 시료 채취반에게 연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지금 이것도 아주 희미하지만 양성으로 반응이 확인이 되었고요. 시료를 보냈을 때 다 발생했다고 확진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 돌렸던 뭐 결과인데, 이렇게 가지검은 마른병과 화상병균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저희도 이제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확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가원 작물보호과에서만 확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병을 옮길 수 있는 어떤 또 벌에서 조직 내로 세균이 뭐 옮겨지는 것, 꽃에 있다가 또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예찰하는 그 매뉴얼에 있던 내용들을 옮겨놨는데 현장에서 하실 때는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방제복과 덧신 보호장갑을 포장 입구에서 착용하고 또 예찰 끝난 후에는 나와서 옷을 벗어서 또 폐기물 함에 비닐봉지에 넣고 그걸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이런 모자 같은 걸 하실 때 모자를 버릴 수 없으니까 모자를 사실 안 쓰는 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덥고 하니까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나와서는 모자를 알코올 소독을 앞뒤로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찰 하시다가 간이 키트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 시료 채취 담당자 전화번호를 그 단톡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감염주는 그 표식하는 게 그 예찰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감염주를 그 끈으로 묶어서 표시를 해놓고 위치를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료 채취반이 도착하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농가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료 채취하실 때 정상이 나오는 그 가지를 전체를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분쇄할 만큼만 잘라서 비닐팩에 넣어서 완충액 넣고 분쇄해서 간이 진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발생 포장에서 감염주를 이렇게 쭉 지도상으로 그려본 그런 사진들인데요. 대발생한 곳은 이렇게 뭐 빨간 게 지금 발생하는 건데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예찰을 하실 때 입구에 도착하시면은 두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쭉 골 따라 들어가면서 좌우를 보시면서 쭉 순서대로 예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포장을 한 필지 연결되어 있는 한 포장을 끝내고 나서는 폐기물 방제복 덧신 장갑을 다 벗어서 다리에서 그 비닐봉지에 넣으시고 또 그 마스크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까지 갈아서 폐기하시고 폐기물은 검은 봉지에 담아서 마지막에 그 농업기술센터 현장 본부에 폐기물을 인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그 알코올로 내가 이렇게 보호 장구를 했지만 그래도 약간 노출된 부위들이 있을 겁니다. 발바닥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알코올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방제 방법이라는 게 그 화상병의 확산도 대부분 전지나 이 작업 도구를 통해서 되는데 또 뭐 방제 방법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자르는 거, 전지, 가지를 의심 증상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제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 여기 보면 개화 전후에 약재를 살포하고 또 일찍 찾아내서 감염주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좋은 방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찰을 우리가 잘해서 빨리 찾아내서 빨리 제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이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전에 이제 비가 올 때 우리가 예찰을 취소를 했었는데 예찰하기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세균은 아까 그 우저 세균 덩어리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비가 오면 그 우저에서 빗물에 의해서 우리가 다니는 그 밭에까지 다 세균이 퍼져 있죠. 그 물에 비가 오면 땅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튀면은 빗물 튈 때마다 전 밭으로 사실 그 세균병이 퍼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면 우리 신발 물을 흡수하는 신발이라면 신발 안에 그 세균들이 다 흡수되어서 다음 밭으로 이동할 때 사실상
세균을 안 가지고 갈 수 없는, 묻었다면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세균병은 비 오는 날은 예찰 안 하는 게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첫 번째 우리 올해 이제 매몰했던 그 농가의 경우도 급격하게 그 전밭이 한 70~80%가 다 감염되는 그 경위를 보면 비 오는 날 적심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순을 비 오는 날 적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급격하게 다 순식간에 전밭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거나 이제 이슬이 있거나 그 땅이 젖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게 맞고, 이게 농민들이 하실 일인데 우리도 예찰도 아마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업 도구를 귀찮겠지만 계속 수시로 소독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제 방법이고요. 걸려있는 나무에 지금 화상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한 25종 정도 우리 국내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재를 걸려있는 나무에, 병이 걸려있는 감염되어 있는 나무에 친다고 해서 나무가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 가지 안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약재 살포는 예방용으로 하는 것이고, 걸린 나무는 제거하는 게 현재로서는 방제 방법입니다. 감염주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현재로서는 좋은 방제 방법이고, 이제 매몰 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